165페이지 면적 제한입니다. 첫 번째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두 번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세 번째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와 별도 지정된 건축선 사이. 아까 했죠. 이것은 도시지역에서 4m 이내 후퇴한다고 그 부분입니다. 대지 면적에 포함하고 각 전제, 도로, 모퉁이 건축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끝으로 대지의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내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냐, 여기가 계획관리다. 계획관리인데 이만큼에서 여기 이렇게 유원지가 있다. 유원지는 도시계획 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유원지가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기반시설이면 무슨 시설이요? 교통시설? 환경기초? 공짜 들어갑니까? 공간시설? 기반시설이 공간시설인가요? 휴식공간이니까 공간시설. 유원지 그럼 뭐라고? 기반시설인데 이렇게 유원지가 빵 찍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요? 유원지가 결정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결정됐으니까 표시됐지. 결정됐으면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이요. 결정이 됐으면 도시계획 시설. 유원지를 갖다 만일에 조성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 땅을 갖다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가져갔겠죠? 보상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전체 갑의 땅인데 갑의 땅이 이렇게 유원지 일부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조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유원지를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 이 부분을 나중에 조성한다 그러면 가져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된다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 이런 얘기. 자, 이게 내 땅인데 여기가 계획관리인데 이만큼에서 여기에다 공원이 이러고 있으면 공원은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공원은 기반시설인데 여기에 공원이 이러고 찍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였다? 공원이 결정됐다 이런 얘기고. 결정이 돼서 무슨 시설이고? 도시계획 시설이고. 해필이면 내 땅에 공원이 찍혀 있다는 것은 결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뭐도 못했다? 조성은 못했다는 얘기고. 조성했으면 이미 내 땅에서 이만큼 잘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나한테 보상해주고 이 땅 가져갔다는 얘기요. 근데 아직까지 조성은 못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터지고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부지. 이 부분을 어쩐다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뜻이요. 이런 내용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내 땅에 저런 게 걸쳐 있다고 하는 것은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조성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성했으면 이미 내 땅에서 그만큼 잘려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거 합격하고 아주 중요하니까 5번 대지 안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기억해야 돼요.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뭡니까?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으로서 1번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에도 무슨 선이요?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 외벽이 없다. 외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면적이 건축 면적입니다. 포인트는 중심선. 나머지 2번, 3번 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알아서 읽어보시고 넘기면 3번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를 우리가 연면적 그리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 그래요. 그럼 바닥면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지표면이 있고 건축물 이렇게 건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층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층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을 건축했다. 건축면적하고 바닥면적의 차이점은 건축면적은 건물 위에서 딱 내려다봐요. 건물 위에서 딱 보게 되면 건물이 대지를 얼마나 점유했는가. 이쪽 끝을 갖다가 이쪽 그 바깥쪽 중심선. 얘가 바깥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은 1층, 2층이잖아요. 1층 바닥 면적은 1층 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틈. 이게 1층의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2층의 바닥 면적. 이 부분은 2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합니다.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건축 면적하고 1층 바닥 면적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고. 같은 개념 아니라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죠. 그래서 바닥 면적 1번 각 층 전부 또는 일부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면적이다.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구역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는 이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건물은 중심선 자르면 없잖아요. 끝에서 처마 끝에서 1m, 1m를 후퇴하는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이 바닥 면적이요.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그러면 주유소 생각해서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이다. 필로티 그러면 뭡니까? 1층 주차장. 이렇게 건축물이 일단 몇 층짜리냐? 3층짜리다. 이렇게 기둥, 여기도 기둥, 여기도 기둥 해가지고 공간 있죠. 공간 이렇게. 이런 공간 부분, 이런 걸 필로티라는데 바닥 면적이 포함하냐 마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다니면 제외. 이리 사람이 왕래하면 제외. 차가 다니면 제외. 주차장으로 쓰면 제외.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너대, 뭐 베란다, 발코니 연상해야 되는데 너대 그러면 베란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베란다 너대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입니다. 1.5m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그러면 베란다 면적 우리가 10제곱미터 하자. 그러면 10제곱미터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한번 거리 한번 재봅시다. 5m다. 그러면 5m 곱하기 1.5를 뺀 7.5를 뺀 2.5제곱미터는 포함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을 때 베란다가 튀어나왔을 때 베란다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다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제외한다 그러면 아파트 20평 분양하면서 베란다를 100평 만들어줘요. 제외한다가. 포함한다 그러면 베란다가 튀어나오는 순간 무조건 실내 면적이 줄어들어요. 포함할까 제외할까. 중심에서 튀어나온 길이가 1.5m입니다. 1.5m 기준해 가지고 1.5m 이하 튀어나왔다 모두 제외. 1.5를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 부분은 포함한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요. 이게 10제곱미터다 그러면 가로가 5고 세로가 이게 얼마 튀어나와 가지고 5 곱하기 얼마에서 10이 됐을까요? 2겠죠. 2. 그러면 튀어나온 게 얼마 튀어나왔다고? 2m. 가로 얼마라고? 네. 5m죠. 2 곱하기 5 하니까 이게 10 됐잖아요. 2m 튀어나왔으면 1.5 초과했죠. 초과 부분이 얼마라고요? 0.5m. 곱하기 가로 얼마? 가로 5. 이거 얼마 돼요? 2.5.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4번 단열대를 구조체 외기지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의 경우 단열대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층 내력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혹시 이런 건물 봤나요? 이렇게 벽을 콘크리트 벽을 딱 해놓고 이 벽 단열을 하기 위해서 벽 옆에다 이렇게 스티로폼 딱 됩니다. 이렇게 단열재 벽 외벽에다 스티로폼 이렇게 딱 돼. 스티로폼이 무슨 색이요? 정상적이면 흰색이지 흰색. 스티로폼 흰색 들었고 벽에다 본드로 딱 붙여놓으면 붙어 안 붙어요? 붙지. 그 흰색으로 벽을 흰색으로 스티로폼을 딱 대놓으면 이렇게
하얗게 눈처럼 보기가 좋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스티로폼 대놓고 시멘트 물로 여기에다 옆에다 확 뿜어 놓은 거예요. 뿜어 놓고 말하면 옆에서 뭐를 버려요? 콘크리트로 보이죠, 콘크리트로. 손으로 꾹 누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거 혹시 해봤나요? 이거? 안 해봤나요? 손으로 꾹 누르면 쑥 들어가면, 우와, 내 손 힘세네, 그럽니까? 이 벽이 이상하다, 그럽니까? 진짜 이거 안 해봤나요? 그럼 이런 벽 모르겠네. 있어요? 예. 막대기로 쑥 쓰시면 푹 들어간다고, 이게 쓰시면. 손가락으로 쑥 넣으면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누군가 지나가면서 꾹꾹 다 눌러먹지, 이러고. 그럼 다녀야 되겠냐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호하기 옆에다 이렇게 벽돌을 떠대요, 벽돌 갖다. 비닐이 대고, 벽돌 대고 이렇게 벽돌로 마감재를 또 한다고, 이렇게. 벽돌 여기다 또 하나 대고 이렇게 마감을 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벽 두께가 여기서 이만큼 두꺼워졌잖아요, 이제. 바닥면적 벽의 중심서. 그럼 여기가 중심이다, 이쯤 중심이. 그럼 넓어졌잖아요, 이것은. 그랬을 때는 외측, 내측, 힘받는 벽, 내력벽, 비내력벽. 내력벽 중심선, 내력벽 중심선, 이게 뭐라고요? 바닥 면적이다. 처음에 몇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6번 타락 중요.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지 형태의 지붕이면 1.8 이하는 제외. 그럽니다. 그 밑에 내용은 쫙 읽어보고 생각이 나도 좋고 안 나도 좋고 좌우지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첫 번째 생각난 게 뭐냐 그러면 각층 전부 일부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이다. 중심선. 두 번째, 벽 기둥의 구역이 없다 그러면 지붕 끝에서 1m로 후평선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이다. 세 번째는 필러티 그러면 도형 통로 제외, 차량 통로 제외, 주차의 전용 제외, 공동주택 있다 제외. 너대 면적에서 너대 제방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별 나머지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타락 층고 1.5 이하는 제외, 경사 형태 지붕이 타락이면 1.8 이하는 제외.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각이 나면은 산입하지 않는다. 생각이 안 나도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내년에 또 온다. 셋 중에 하나예요. 처음 문제 나오니까 하여튼 생각이 나든 안 나도 무조건 졌나?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방법을 내년에 떠봐야지. 자, 4번 연면적인데 그 중에서 잘 나온 게 연면적.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거의 안 나오고 바닥 면적은 간혹 나오고 연면적은 아주 잘 나오고.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할게 지하층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용적률 산정할 때. 자, 봐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지표면. 자, 이렇게 지하에 1층이 있고 지상에 1층, 2층 있어요. 50. 자, 연면적은 이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연면적은 150. 연면적은 150. 용적률 뭐예요? 대지 면적이다. 연면적. 그냥 연면적은 150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뭐 뺀다? 지주, PP, 지하층 뺀다. 그러니까 얼마다? 100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4개. 지주, PP, 지하층 빼고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빼고 아까 했죠? 초고층, 중초고층 30층마다 하나씩 만드는 피난 안전구역 빼고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가 10,000 이상인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빼고 그래서 지주, PP 제외한다. 지주, PP 제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도 알죠? 건축 면적 알죠? 바닥 면적 알죠? 용적률 알죠? 그런 걸 알면 이제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 이거 해야죠 이제. 그런 걸 알아야 건폐율, 용적률 아닌가. 이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질문할 때. 지금 동강을 듣고 있는 분들, 우리 동강 듣는 분 되게 많으니까 동강을 듣는 분들은
혹시 질문할 때 제가 전화번호 줬나요? 안 줬나요? 010-3564-0283 이동희 전화번호 줬어 안 줬어요? 줬죠. 그러면 질문을 하려면 문자를 해야지. 문자를 갖다가 질문을 하면 문자를 해야 되는데 질문해놓고 답이 안 오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앞으로 질문할 때 쪽지로 하지 말고 쪽지로.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 쪽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카페 쪽지가 저한테는 이 쪽지하고 메일이 있죠. 메일. 쪽지하고 메일이 누가 하나 쉬는 시간에 따라와봐요. 메일이 제 메일이 몇 개 있는가? 거의 한 20만 개 있어요. 안 열어본 게. 이상한 데서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스팸 처리해버리니까 오는 게 안 열어본 게 거짓말이 안 열어본 게 24만 5,678개 있다고. 지금 안 열어본 게. 그 안에 질문하게 되면 학생들 질문도 거기 들어있다고. 언제 그거를 열어보고 있냐고. 그나마 쪽지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 아예 안 보거든요. 메일도 스팸 잡아놓으면 안 보거든요. 카페로 들어온 거는 전부 다 스팸이에요. 카페로 들어온 거죠. 제가 가입된 카페가 한 100 몇 개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단체 문자 이게 보내잖아요. 단체 메일. 그 언제 여러분이랑 바쁜데 그 전부 다 스팸 처리했다고. 그러니까 안 본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날라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지우다 귀찮으니까 내비둬버려 그냥. 쌓이든가 말든가. 그거 쌓인다고 뭐 차지한 거 없으니까. 너무 많은데 어느 쉬는 시간에 별 생각 없이 쪽지 열었더니 5월 초에 질문했던 사람도 있고 5월 초에 진주에 무슨 아파트를 갖다가 재건축하는데 아파트 살려고 그러는데 교수님 어쩌고저쩌고 주저주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래서 전화했습니다.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지금은 6월 말 됐거든요. 인자 받거든요. 뭐냐고 이거. 질문해놓고 답답하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것이고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저도 기분 나쁘고 그때 알았으면 상담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할 때 쪽지 메일 하지 말고 알고 보면 제가 부드러운 사람이요? 까칠한 사람이요? 말 한번 해봐요. 말 못하네. 말 한번 해봐요. 예, 아주 부드럽답니다. 아주 부드럽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문자를 하든가 해야지. 그게 더 빠르지. 아니면 카톡을 하든가. 그럼 직접 보잖아요, 그것을. 근데 이걸로 하면 안 보는 거예요. 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평소에 뭔가 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으면 하는데 평소에 전혀 주고받고 없다. 질문만 싹 하고 네가 언제? 나중에 또 질문할 때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고 해야 오고 가고 해야 나중에 질문할 때 편하지. 한 분이 질문했는데 뭐가 했냐 그러면 강원도 평창에 있는 땅을 질문하니까 평창에는 미안하지만 우리 회원이 없어요. 회원이. 평창에 있는 땅을 누가 언제 쳐다나 봤습니까? 태백에는요 중개 없어도 거의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런 땅 질문하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땅 시세 묻어보면 속으로 제가 참 답답하다 그래요. 시세는 고사하고 팔 사람도 없다고. 거기에 누가 연결이 돼야 팔아주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시세 물어보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그 중개사무소 던지세요. 그 동네 인터넷 대제가 있으니까 우리 연결돼 없으니까 그냥 시세 묻지 말고 그냥 팔아주라고 부탁을 해야지. 시세 물어봤자 뭐하냐고. 어차피 모르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평창 땅을 물어봤는데 교수님 이 땅이 어떤가요? 물어보니까 처음 문자 왔는데 이 땅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라 할래요? 이 땅이 어떤가요? 그러면 뭐가 어떠는데요? 아니 여기다 집을 짓는 건 산다는 건지 판다는 건지 이런 말 없이 그냥 이 땅이 어때요? 이런 물어보면 제가 뭐라 합니까? 글쎄요? 글쎄요? 그러지. 아니 묻는 질문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아니 이 땅을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산다는 겁니까? 판다는 겁니까? 팔려고 하는데요. 딱 그러니까 판다. 그 지역 사람이 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얼른 강호동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평창 동계 때문에 이 사람이 투자를 했던 모양이구나. 이제는 팔려고 한 모양이나 작년에 합격했다 하니까 이제 자기가 부동산 하려면 돈을 좀 써야 되니까 그래서 딱 했죠. 아 죄송한데요. 평창은 회원이 없으니까 그 내용 자세한 상담 못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딱 봤더니 이렇게 이게 저쪽 IC하고 좀 가까워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IC가 있던 데서 가까운데 거리는 이렇게 안 me는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쫙 있다 그러면 땅은 아주 좋습니다. 떼봤더니 전부 다 계획과 세 필지인데 중간에 있는 땅이 너무 크게 그렸네. 중간에 있는 땅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옆에 있는 땅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옆에 있는 땅이 이런 식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지역은 전부 다 계획관리. 이 지역은 전부 다 계획관리고, 제가 도로폭을 좀 작게 했는데, 도로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직선이요, 곡선이요? 무슨 곡선이니까 이 정도면 직선 그려야지. 이렇게 돼야 곡선이지. 이건 직선이고. 이 정도면 직선. 이게 직선도로인데, 계획관리고, B도시잖아요, B도시. 100% 뭐 붙어요, 그러면? 이런 땅은, 이런 도로는, 도시제 B도시는 대부분 뭐 붙는다고? 접도구역. 접도구역이 이쯤에서 쫙 따라가, 이렇게. 접도구역 이러고 딱 따라가니까, 이 지역이 계획관리입니다. 저게 있죠. 야, 도로변에 붙었는데, 계획관리니까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인데, 참 불행히도 접도구역에 걸쳐 있네요. 접도구역은, 접도구역, 이게 진출입이 된다, 안 된다? 직선이라니까, 직선. 직선이면 진출입 된다, 안 된다고. 돼지 직선이면 진출입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 근데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획관리 건폐율 얼마요? 40. 접도구역이 많이 걸렸어요? 밖이 많이 걸렸어요? 밖에. 그럼 여기에다 40% 건물 지었고 땅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 만약에 자연취락이라면 60을 지어도 남는다고. 어차피 건축하면 돼, 개발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접도구역이 반을 물었어요, 반을. 그럼 여기에다 건물을 어떻게,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물 지을 겁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냐고. 이 땅 같은 경우도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것은. 이 땅 어쩐다고 이것은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자해서 샀다 그러면 투자를 제대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아주 잘못했다, 이런 얘기요. 이 땅을 쓸 수가 있지만 이 땅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요, 땅은 계획관리고 도로 옆에 있는데 아주 좋은데요, 참 불행히도 접도구역에 걸렸네요. 그럼 교수님, 그럼 좋은 거 나쁜 거요? 보다시피 접도구역에 걸린 게 너무 많이 걸렸네요. 좋은 거 나쁜 거요? 안 좋죠. 그렇게 되면 중간 거는 충분히 좋은 건데 사이드에 있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까요? 당연히 뭘 해야지? 땅 팔 때 감가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땅이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잘 하라고. 소개해주고 나중에 욕먹지 말고, 나중에 소개해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팔 때도 나한테 의뢰해야지. 살 때 나한테 샀으면 팔 때도 나한테 팔고, 나 믿으면 계속 또 와야 되는데 이런 거 소개해주면 나중에 또 오겠습니까? 오겠지. 뭐 하려고? 와서 책상 엎으려고, 오겠지, 엎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오게 되면 판단을 잘 해가지고 설명할 때 좀 잘한다고. 접독이 걸쳐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아주 좋은 땅이지. 접독에 걸쳐 있는데 접독역이 쫙 있는데 이렇게 좀, 이것도 좋은 땅이지. 얼마든지 건축하고 쓸 수 있으니까. 건축만 못하지 차 대는 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지장 없어요, 주차장 쓰는 것은. 건축만 못하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공간폭을 공간폭이 쓸 수가 있냐고. 쓸 수가 없다고. 이런 판단을 좀 해줘야 돼. 이분 같은 경우 바로 질문하면 바로 상담이 되잖아요, 이렇게. 상담이 되는데 쪽 집어내놓고 이제 나올지 저제 나올지. 한 친구가 부산에서 제가 이래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도대체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직장 바꿔야 되겠다. 부동산이 빠르겠다. 부동산 하려고 작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1차 합격했어요. 1차. 올해 2차를 하는데 아무거나 막 하기 싫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했으면 쓰겠는데 마침 직원 채용 공고가 나가지고 재개발 한다고. 그래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거기서 일을 배우고 중개업할 때 재개발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데도 근무하면 나중에 일할 때 도움이 돼야 한대요? 되지. 조금 더 많이 돼요? 많이 되지 하면은. 그런데 일하고 밖에 나가게 되면 상담하는 게 달라요. 훨씬 많이 돼요. 그래서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일 배운 것은 좋습니다. 근데요,
재개발 알아가지고 중개하려면 굳이 그런데 취업해가지고 1년, 2년 근무 안 하더라도 학원 가가지고 8주 과정 들으면 재개발하는데 누구든지 설명 다 합니다. 좋은 거 다 찍어주고. 그 1년간에 다 모르더라도 중개에 필요한 부분은 이 시점에서 들어가가지고 얼마 벌고 나오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학원 가서 배워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는 것도 괜찮고 학원 다니는 것도 괜찮으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본인이 신중히 판단하세요. 그렇게 답을 해준다고. 바로 연락이 오면은 쪽지 보내놓고 이제나 저래나 수업 시간에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쪽 전화번호 다 주고 난 다음에 답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쪽지나 메일은 사양. 2번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자 개념. 자 개념입니다. 건폐율은 뭡니까? 건폐. 용적률 뭡니까? 연배.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동 있으면 각각 적용합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건폐율이 20%면 하나의 대지에 건물 이게 100이다. 100이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도 20, 여기도 22얘기입니까? 아니면 더해가지고 22얘기입니까? 더해가지고 20. 시험에서 근거 물어보니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건폐율 각각 적용한다. 각각이 아니고 건축 면적 합계로 한다 그래야죠. 이게 건폐율의 개념이고 건폐율의 기준이라는 것은 최대 한도입니다. 최대 한도.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 있고 최대 한도는 무슨 법이 있어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 자 건폐율 보면 건폐율은 556657 9887 777 토토토 사토토 토토. 용적률 최대한도 100, 150, 200, 20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00, 400 100, 180, 80 100, 80, 80, 80, 80 이게 최대한도인데 이 최대한도는 국계법이 있는데 건축법에서 최대한도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국계법에서 시험에 나오고 이하고 얘는 건축법에서 나오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게 건폐율과 용적률이고 건축법이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3번 대지 분할자. 대지 건축물이 있는 땅이 대지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숫자 기억하시고 그것보다 작은 분할 안 돼.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길을 못 미치게 줄 거요. 뭐 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그 넘기지 말고 분할할 수 있다 없다가 시험 문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분할할 수 없다. 사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사유 알아봤자 나중에 의미 없으니까. 용적률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대지자는 공제학법 위반에 분할할 수 없다. 있다 없다니까 무조건 없다 그거 안 놓고. 옛날에는 건축법이 12문제 나왔어요. 그 건축법이 최고 많이 나왔죠. 그때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금지 사유다 아닌 거 이런 게 시험에 났는데 요즘은 건축법 비용이 확 줄었잖아요. 7문제. 한 문제 내지 않고 간혹 가다가 질문 하나 툭 던져낸다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와 대지 관계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틀렸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다. 그러니까 분할할 수 없다. 그걸로 문제 푼다고요.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높이. 1번 건축물 높이.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입니다. 단 나온 적 없어. 층고, 방, 바닥재, 윗면에서 위층, 바닥재,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까지. 3번 청수. 청수는 잘 나와요. 청수는 잘 나옵니다. 지하층은 청수 산정할 때 제외.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 보면 제1 많은 층. 승강기타, 계단탑 등 옥상 부분이 있으면 자 보세요.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짝 봤더니 1층, 2층, 3층이네. 1층, 2층, 3층. 튀어나왔네. 튀어나온 게 뭡니까? 탑. 층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먼저 건축 면적 계산하고 건축 계산하고 얼마입니까? 100. 탑 부분의 면적 계산하고 얼마입니까? 10. 그러면 이제 100분의 10이잖아요.
이 10부분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너는 뭐가 아니다? 층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옥상 부분은 승강기탑 등 수평 표면 합계가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서 제외하고 그 밑에 박스 있죠. 박스. 그 가는 나와요. 용적률하고 건폐를 주면서 층수 계산하시오. 그러면 용적률을 건폐로 나누면 되는데 박스 밑에 건폐를 최대한 하면서 그 뒤에 뭐라 써놨어요?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각 층 바닥 면적이 똑같다. 그 말이 없으면 층수 계산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알아놔요. 용적률을 건폐로 나누면 층수인데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그 말이 있어야만 층수 계산이 된다. 그 말이 없으면 층수 계산이 안 된다. 기억하시고 이제 건축물의 높이자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1번 가로구역 단위 높이입니다. 화학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대인행위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1번 미리 말합니다. 1번, 3번, 5번은 곧잘 나와요. 답이 나오면 3번하고 5번은 답이 돼요. 1, 2, 4는 답이 안 돼요. 그런 게 있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1번 화학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대인행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최고 높이 지정할 수 있다. 높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지문이 아주 잘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 그러면 돼요. 화학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럼 그래 그런 거 있다. 2번 이렇게 높이를 지정 공고하지 할 때는 15 이상 공람에도 주민 의견 듣고 그 숫자 알려고 하지 말고 주민 의견 듣고 건축인의 심의할까 안 할까요? 심의는 상식이지 상식. 상식이고 심의 상식. 3번에 신경 써줘. 이제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가로구역 뭐 이렇게 도로로 둘러싼 1단의 구역이 가로구역인데 50m 그러면서 50m 할 때 주민 의견 넣고 건축인 심의가 거친다. 공동주택은 이거 30m야. 업무용은 50m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고.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그 다음에 4번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하고 싶으면 자 여기 50m인데 이 코너 블록 얘는 60m 해주고 싶어요. 하세요. 그 대신 뭐 해가지고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도 있고 5번 특별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처리로 가로구역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곧잘 나오니까 기억해요. 그 다음에 1조 합본 높이자는 틀을 잘 잡아야 돼. 틀. 첫 번째가 뭡니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두 번째가 공동주택. 세 번째가 2층 이하로서 8m 이하. 이렇게 틀을 잘 잡아야 돼.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2층 이하로서 8m 이하. 전용주거, 일반주거 딱 나오면 원칙 예외 나오겠죠. 원칙은 정북, 북남 이거 보니까 정북 방향에 따라 인접대 경계선부터 대령이 정하는 범위보다 저리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해야 된다. 대령이 정하는 숫자를 암기하시고 높이 9m 이하 되는 부분은 북쪽으로 1.5m 이상을 띄우고 높이 9m를 초과하면 북쪽으로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운다. 그 숫자는 암기하지 이해가 아니에요. 그건 암기해야 돼. 9m 이하는 북쪽으로 1.5m 이상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운다. 다만 필요가 없고 예외. 이제 원칙이 정북 그래서 예외는 정남까지 정남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는데 정남이 나오려면 정남은 절대 그냥 정남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말이 있을 때만 정남이에요. 정남.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북. 정남이 나오려면 박스 넘어갔죠? 170페이지. 택지개발지구, 대유정사업지구, 개발촉진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남쪽으로 띄워 할 수 있다. 두 번째, 북쪽 방향의 도로, 공원, 하천, 광장, 건축이 금지된 공제. 북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남쪽으로 띄워 할 수 있다.
또 북쪽 대지서지와 합의한 경우에는 남쪽으로 띄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쪽이 나오려면 뭔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뭔가 택지개발지구 그러면 남쪽으로 띄워할 수 있다. 북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제 접한 대지 남쪽 띄워할 수 있다. 북쪽 대지서지 합의한 경우 그러면 남쪽 띄워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없으면 북쪽 띄워해야 한다요. 두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조 확보 높이 잡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일조 적용 안 한다. 일조 적용을 안 한다. 자,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일조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1번이 인접대지 경계선, 2번이 하나의 제 두 동 이상. 바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자, 이게 1번 필지요, 이게 2번 필지요, 3번 필지다. 2번 필지에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어봅시다.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있지, 기숙사. 근데 기숙사는 이 제도 안 쓰는 거예요. 공동주택의 높이는 몇 메타까지 합니까 하면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쪽인데 이쪽에 어디를 보고 있다? 1번 쪽을 본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1번과 2번의 경계선. 채광창에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의 높이는 몇 배냐? 2배 이하다. 몇 메타 띄었냐? 10m. 몇 메타까지 간다? 20m까지 한다. 근데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춘주구하고 근린 상업인데요. 그래요. 거기는 4배이야. 4배 몇 메타? 40m까지. 근데요, 이 건물이 다세대네, 다세대. 그래요. 채광창이 있는 벽에서 인접대 경계선부터 1m 이상으로서 절에가 정하는 거리를 띄우면 2배, 4배, 이 제도 안 씁니다.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 몇 배다? 2배 이하다. 근린상업 준주거는 몇 배다? 4배 이하다. 다세대는 1m 이상으로서 절에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우면 2배, 4배 안 써도 된다. 기숙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1번인데 백날 떠들어봤자 이 말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어디서는 안 쓴다?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안 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2번 하나의 대지 두 동 이상. 백날 떠들어봤자 봐요. 근데 이런 말을 써주고 저거를 물어보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가 101동, 여기가 102동, 여기가 103동, 여기가 104동.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이렇게 있어요. 1, 3, 4는 가리는 게 없잖아요. 얘는 1동이 높으면 가리죠. 그러면 2동은 어떻게 해를 볼 거냐? 2동은 채광창 있는 벽 직각 방향에 있는 건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면 된다. 1동이 높다고 원망하지만 높으면 멀리 가라. 얼마? 해 보일 만큼. 얼마나 멀리 가면 된다? 높이의 0.5배 띄우면 된다. 높이의 반. 채광창이 없는 벽하고 측벽이 마주 보면은 여기는 4m. 채광창이 8m. 채광창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 보면 8m. 측벽이 마주 보면 4m. 하나의 대지 이렇게 두 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높이지 않는데 이 제도를 어디서는 안 쓴다?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안 쓴다. 답은 거기서 나온다고.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안 쓴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3번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적용 안 할 수 있다. 문제가 3층 이하로서 12m 이하. 그런 말에 속지 말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높이는 용적률 가지고 제한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도 제한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폐율은 안 된다. 고도지구도 높이 제한합니다. 고도지구.
고도지구 높이자는 뭘 한다고요?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높이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그거 말고도 높이자 사원은 수도 없이 많이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할 때 다른 건 설명하듯 뭐 하는 줄 말고요. 높이자는 설명하지만 높이자는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건물 지을 때마다 다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4절 특별건축경. 특별건축경. 뭐 혹시나 별로가 아니고 많이 안 돼요. 출제 가능성 10% 안 돼요. 가능성 10%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이렇게 건축할 때 사각으로 이렇게 반듯반듯 지어놓으면 보기가 좋아요? 그래요? 각 잡아서 딱딱 지어놓은 이 건물하고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이런 건물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지어놓고 이쪽이 보기가 좋아요? 자, 1번이 보기가 좋아요? 2번이 보기가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네, 2번이 좋아요? 그러면 사각으로만 열심히 사각만 지으면 새로운 공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건설 기술 수준이 향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뭔가 이런 건물을 지어줘야 그래야 새로운 공법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고 새로운 도시도 나오고 그러려면 이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명칭이 특별건축구역,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건축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뭔가 특별한 건축물을 건축해가지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고 건설 기준 수준도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일부를 쓰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일부를 완화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건물마다 쓰는 걸 개별 건물 쓰지 말고 특별 건축의 전부입을 통합해서 적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별도 지정한 적이 특별 건축구역. 뭔가 특별한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게 특별 건축구역이요. 그래서 2번 지정 대상 지역은 이거 어디 가면 저런 건물 보여? 저기 혁신도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도 있다 그래야지. 기업도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런 시내는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세종시 가면 이런 건물이 있다고 세종시 가서 보면은 행복도시. 근데 저런 건물.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다 돌멩이 깨가지고 흔들면은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고. 진짜로 살아서 흔들봐야죠. 끝나고 세종시 가봐야 저런 건물 있는가 없는가. 예? 있다니까 이렇게 사람 말 못 믿어가지고.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쪽에 거기 뭡니까 열람객들이 많으면 얘가 이쪽으로 약간 내려가요. 이쪽이 많으면 이쪽이 내려가고. 진짜라고.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고. 자, 그러면 저런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디 사냐?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가능하고 개발자원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그건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는 특별건축에 지정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지정은 누가 한답니까?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가 지정을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해 주세요. 시군구청장은 시도한테 지정해 주세요. 장관은 시도지사가 오케이 지정해 줄게 지정해 준다고. 넘겨보면 2번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지정해달라는 말이 없어도 필요하면 직접 지정할 수가 있다고. 3번 좌우지간 심의한다 안 한다? 한다. 신청 있으면 30일 심의하고. 4번 특별건축이 지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을 본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다 또 도로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되고 대지가 쫙 나눠놓고 여기도 대지가 이렇게 필지를 이렇게 구획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쫙 해가지고 딱 봤을 때 여기는 지금 구획정리 됐죠? 뭔가 개발이 돼야 안 돼요? 개발이 되지. 그러면 개발이 되는 이런 데를 이만큼 딱 잡아가지고
여기를 뭐로 적용하자? 여기를 갖다 이렇게 특별 건축에 적용하자. 특별 건축 적용하게 되면 건축물 건축하는 땅은 다 200 이상 내에 뭐 심는다? 나무 심는다. 건물 지으면 규모에 맞게끔 반드시 뭐 한다? 주차장을 만든다. 큰 건물 안에 조형물이 있어요, 없어요? 조각물 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 이제 뭐라 하냐? 자, 여기 이 필지 전부 다 주차장하고 여기 전부 다 주차장 할 테니까 나머지 땅들은 주차장 만들지 마라. 전부 다 어쩐다? 이거 쓰라, 이거. 자, 여기에다 크게 공원 만들고, 여기 두 개 할게, 두 개. 여기도 크게 이렇게 공원 만들 테니까 나머지 땅들은 뭐 하지 마라? 예, 공개공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조형물을 여기다 크게 조형물 만들었고, 크게 조형물 만드니까 나머지 애들은 조형물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특별건축 전부 일부를 통합 적용하자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특별건축이라고 빵 지정하면은 여기는 주차장이 결정이 됐어요. 공원이 결정이 됐어요. 공원이 결정이 되고 주차장 결정되고 뭐요? 도시관리계 결정이 된 거예요. 특별건축이 지정하면 도시관리계 결정된 것을 보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특별건축격이 지정이 되거나 변경 지정이 되면 도시관리계 결정된 걸로 보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 그럼 이제 특별건축격 지정해서 뭐 하자고? 뭔가 새로운 건물 만들자고. 그럼 어쩌자고? 법의 일부를 쓰지 말자고. 법의 일부 뭐 안 썼냐? 뭐라고 써놨어요? 건조대 높이다. 건조대 높이. 건이 뭡니까? 건표현. 그 밑에 보면 G해가 영정률 있죠? 영정률 지우고 건표에다 붙여야 돼. 건표에다 붙일 거. 밑에 영정률 지우고 위에 건표를 붙여놓으라고. 건폐율, 영정률. 건폐율, 영정률. 건폐율, 영정률. 모르면 말고. 법의 일부를 폐지하자. 폐지할 게 뭐라고? 건조대 높이다. 건이 뭐라고? 건폐율인데 그게 건폐율에다가 이제는 건폐율만 완화하고 영정률을 건폐율만 폐지하고 영정률 적용하면 지정해놓고 뭔가 특혜를 줘야 되는데 영정률을 잡아버리면 문제 의미가 없다고. 저것은 새로운 건물 못 짓는다고. 영정률도 빼줘야지. 영정률도 봐줘야지 이런 얘기요. 영정률도 이제 봐준다고. 그러니까 밑에 영정률 어쩐다? 지운다. 그리고 2번에 뭐라고? 동그라미 2번에 건폐율. 거기다 뭐라고 쓴다? 영정률. 아, 둘이 친구야니까 친구. 건폐율, 영정률. 조가 뭡니까? 조가. 적용. 대지 않은 적용. 나무 심는 거. 대가 뭡니까? 대지 않은 공지. 높이가 뭡니까? 높이 제한, 일좌표 높이 제한. 그 제도를 어쩐다? 특별 건축격 안에서는 안 쓴다. 특별 건축에 지정되면 건폐율, 영정률 안 쓴다니까. 적용도 안 쓴다니까. 대지에는 공지도 안 쓴다니까. 높이 제한도 안 쓰고 1점 더 영정률 안 쓴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지. 이것은. 그래야만 새로운 건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부 완화죠. 일부 완화. 특별 건축에 건축한 건축물이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내화구조, 방화벽, 방화지역 건축물, 내부 마감재로 지하층, 설비, 승강기, 기타 등등 완화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많다네. 근데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다른 방법으로 뭐 할 때 대신이 가능할 때 다른 방법으로 대신이 가능할 때 완화할 수 있다고. 우리 건물에 승강기 총 몇 대 있습니까? 예, 우리 건물에 승강기 몇 대 있습니까? 이쪽에 4개 있고 저쪽에 4개 있고 저쪽에 5개 있으니까 우리 건물에 승강기가 몇 대 있는데 13대가 있는데 13대. 큰 건물 아닙니까? 근데 13대가 있는데 이 13대 한 걸 갖다가 뭐를 설치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얘가 승강기 기능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3대 중에서 2대만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신이 가능할 때 어쩐다? 그때는 완화할 수 있다고. 완화할 수 있다 몇 개 있다고? 많다. 결론은 다른 방법으로 대신이 가능할 때.
거기 한번 들어봐요. 최근에 머리 했죠? 네. 어디서 했어요? 제가 이분한테 관심이 좀 많거든요. 최근에 머리를 했어요. 머리 했는데 그 머리 어디서 했어요? 미장했던 미장을. 제대로 했나요? 못 했나요? 어디서 했대요? 그러니까 미장원 가서 했대요.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한 거예요. 미용실 이러지 말고 뭐라고? 미장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미장원. 미가 뭐예요? 미술 작품 설치. 장, 부서저차장, 원, 공원. 이것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하나 빼먹었네. 그 해제 빼먹은 해제. 172페이지 중간에 3번 해제 사유. 아까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시도. 해제 누가 한다고요? 국장시도. 해제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정 신청기관이 아까는 지정해달라 신청하더만 다시 해제해달라 신청하면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으면 해제할 수 있고. 세 번째. 지정하고 5년 내에 적합한 건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요건을 위반했는데 시정이 불가능하면 해제할 수 있다. 신경 쓰인 것은 3번이지 3번. 5년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만 좀 주의하고요. 건축협정도 자 113페이지 박스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재정비 촉진한 전치구역 등에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 정세에 좀 안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고 짠 해가지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중간에 이렇게 맹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해져 있으면 이 종류는 구획 등이 잘 되지 안 됐어요? 잘 됐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신시가지 옛날에 구시가지 보면 건물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런 땅도 있고 이런 땅도 있는데 이거 맹지 되겠네. 맹지 탈출. 땅 모양새가 이제 이런 이상한 모양도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맹지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가 얘도 맹지 탈출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땅도 있다. 여기 있는 이 땅은 여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여기는 구획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런 게 구시가지하면 전부 다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얘도 맹지 탈출하지. 이렇게 맹지 탈출 시켜놓고 도로 이용하면 되니까. 그럼 인접대 건축할 때 이게 무슨 선이요? 인접대 경계선 띄우고 건축하다 보면 이렇게 건물 모양새 이런 건물 나오겠죠? 건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째요? 좀 자유롭게 건축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러지 마. 우리가 건축 협정 맺혔죠. 협정 맺으면 너하고 나하고 둘이 협정 맺죠. 이렇게 둘이 협정 맺으면 두 개의 대지를 갖다가 하나로 봐줘. 하나를 봐주면 이거 굳이 띄울 필요 여기서 얘도 건축할 때 띄어 안 띄어? 띄어야지. 띄어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걸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 모양새가 훨씬 좋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협정을 맺으면 둘이 하든 둘이 하지 마. 우리 넷이 하자. 그러면 넷이 뭉쳐서 넷이 이렇게 뭉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더 하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정을 맺게 되면 이 여러 개의 대지를 갖다가 하나의 대지로 봐가지고 뭐를 같이 쓰냐 그러면 174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게 되면 대지의 적용, 대지와 도로 관계,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설 주차장 이걸 갖다 함께 쓸 수 있다고. 그럼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런 제도가 건축 협정제도예요. 협정제도.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의 건축법에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가 건축법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결합건축인데 결합건축 한 번쯤 들어만 봐요. 결합건축은 이렇게 도로가 있네. 도로가 있고 사거리 도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는 사거리인데 조그만 도로가 있고
여기도 사거리인데 여기도 사거리인데 조그만 사거리겠고 골목길이네 골목길.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1번 필지가 있고 2번 필지가 있고 3번 필지가 있다. 그러면 저걸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큰 도로가 있고 여기에 1번이 큰 도로에 걸치고 3번이 이렇게 조그만 도로 걸치고 그러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다. 여기에 용적률이 만약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 이게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그러면 1번 필지 건물 같아 이렇게 1층, 2층, 3층 용적률 150%. 얘도 이렇게 1층, 2층, 3층 150%. 3층도 이렇게 여기다가 3번도 1층, 2층, 3층. 1번 필지하고 3번 필지하고 어느 땅이 좋아요? 1번 필지. 만약 1층이 월세 1000 나오면 3번은 얼마 나올까요? 좋아. 300. 얘는 900 나온다. 그럼 얘는 200 나온다. 800 나온다. 그럼 얼마요? 100 나온다. 똑같은 3층짜리 건물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건물과 이 땅하고 이 땅 거리가 몇 메타가 안 되면 100m가 안 되면 둘이 손을 잡는 거야. 둘이 손을 잡는다. 그게 이제 결합이에요. 결합, 크로스, 결합을 딱 하게 되면 손 딱 잡으면 야, 여기도 용적률 몇이고 150. 네 용적률 150인데 네 용적률 쓰지 말고 그거 전부 다 나한테 붙여라. 나한테 붙이면 너 여기다 건물 짓지 말고 여기에다 다 올리자고. 세개층 이렇게 여기다 3개층 더 올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도 700, 600, 500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거 다 해봤자 얼마인데 600인데 얘는 얼마가 더 나온다? 1200이 더 나오니까 반띵은 얼마요? 한 달에 600씩을 더 벌겠네. 이러면 서로 간에 이익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결합건축제도예요. 결합건축. 결합하게 되면 용적률만 한 께서 용적률만. 그럼 여기다 6층 올리고 너가 하지 말고 뭐하러 차라리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어도 되겠다고. 이게 결합건축입니다. 결합건축. 어디서 씁니까? 그러면 1번 상업지역, 2번째 역세권 개발구역, 3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 4번째 기타. 그런 제도도 있구나. 그런 제도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건축하다 보면 다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법이 먼저입니까? 주먹이 먼저입니까? 일단 먼저 주먹을 해결하고 어쩌고 1시간 뒤에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오라고요. 오면 어쩐다? 법에서 해결을 다 해줄 테니까 분쟁이 생기면 싸우지 말고 오세요. 그게 분쟁 조정인데 분쟁 조정은 바로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5인 이내의 위원회 만들어 놓고 얘들 회의할 때는 참 미리 말하는데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얘가 16회에서 멈췄어요. 그 이후 16회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음. 가능성이 희박해요. 회의할 때는 15명이니까 어떻게 회의를 열고 그러면 과반수 출석을 열고 어떻게 의결하냐면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럼 조정 대상인 분쟁에 뭐가 있냐? 이것저것 많아요. 건축주하고 주민하고 싸워도 조정 대상이 되고 건축주 시공자 분쟁도 조정 대상이 되고 시공자 갑니다 분쟁 대상이 되고 좌우지간 조정 대상은 많다. 하나 또 던지면 이것도 조정한다? 한다. 그럼 거기 보면 조정이란 게 있고 제정이 있는데 조정은 중재해 주는 거고 제정은 결정해 주는 거. 조정은 중재, 제정은 결정.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1인 이상 아무나 와가지고 중재해줘요. 그럼 해줍니다. 제정, 결정해줘. 그러면 그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혼자 하면 안 해줘. 둘이 같이 와가지고 이거 결정해달라. 당사자 합의.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3인의 조정위원회.
재정 신청이 들어오면 5인의 재정위원회를 만들어요. 3인하고 5인이니까 사람이 너무 작으니까 회의할 때는 어떻게 열고 그러면 전원 출석 열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내에, 재정 신청 받으면 120일 내에 결과를 마치는데, 조정 신청 받으면 어떻게 하냐? 조정위원회 나가가지고 조정안, 중재안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제시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15일 내에 수락한다, 거부한다 의사 표시하고, 수락을 하게 되면 조정서를 만들어가지고 조정서에다가 기명날이네요. 싸우던 당사자들하고 위원들이 거기에다가 사인하게 되면 조정서 내용들 합의가 끝나는 게 조정이에요. 재정 신청받은 재정위원회가 120일 내에 뭘 주냐? 재정 문서 줍니다. 재정 문서는 이것은 결정문이에요. 결정문. 결정문 던져주고, 한마디 하지. 불만이 있으면 60일 내에 소송 제기라, 소송. 60일 소송 제기라, 60일. 60일 내에 소송 제기가 없으면 재정 문서 내용대로 결정된 걸로 본다. 그럼 이렇게 조정을 하든 재정을 하든 이걸 하려면 시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의견도 되고, 기타 등등 비용이 좀 들어갈 것이고,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당사자 합의해서. 비용은 당사자 합의해서 부담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또 싸우겠죠? 그때는 위원회가 부담비를 정한다. 이 제도가 분쟁 조정 제도예요. 분쟁 조정 제도. 그 다음 넘어가면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에서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도 14회에서 멈췄어요. 14회 이후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뭐냐 그러면, 자, 갑이 이렇게 건축하려면 허가받고 해야 돼요? 허가 안 받고 해야 돼요? 허가받고. 근데 갑이 무허가로 건축했어요. 무허가로 건물 지어놨다. 원주시장 이걸 발견했다. 어떻게 할 거냐? 법이 어긋났죠. 이런 걸 뭐라고 우리가? 위반 건축. 위반 건축물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뭐 한답니까? 법에 어긋났으니까 일단은 처벌하고, 처벌한다 그러면 위반된 사건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갑에게 야 벌금 5천만 원, 벌금 빵 때리고, 빵 때리니까 갑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잘못했네요. 잘못한 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벌금을 딱 내고,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 다시 시정명령 내리죠.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세요. 그러니까 갑이 씩 웃으면서 그거는 못하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또 처벌하고 원상복귀 해라. 안 하면 또 처벌하고 해라. 또 처벌하고 해라. 또 패고 해라. 팬데 또 패고 해라. 그럼 얘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자, 한 대 더 패고 해라. 해야 안 해요? 하겠지. 매는 장사 없다고 자꾸 두들겨 패면은 걔가 해야 안 해요? 하지. 안 맞으면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 벌금이나 과태료, 이 제도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몇 번밖에 안 된다? 한 번밖에 안 된다. 똑같은 사건 가지고 위법행위 한 번 한 거 가지고 두 번, 세 번 처벌할 수가 없다. 한 번 패고 해라. 안 해. 또 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가 웃으면서 자, 벌금 5천만 원 내세요. 돈 있는 사람이 씩 웃으면서 내고 철거 원상복귀 하세요. 안 한다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우리나라 좋은 나라. 무슨 얘기요? 해라. 안 해? 어쩐다? 내가 대신한다. 첫 번째 뭐가 있다? 대집행. 대집행도 제가 반발하면 결국 쉽지가 않아요. 대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굳이 그냥 우리가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이 그냥 어쩐다? 스스로 하게끔 해주면 된다. 스스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게끔 해주면 된다니까. 어떻게 해서 스스로 하게끔 할래요? 네. 숨 못 쉬게 눌러버리면 돼요. 이거요. 숨을 못 쉬게 딱 누른다고. 어떻게 누르느냐? 숨 쉬려면
해야 돼요. 어떻게 누르냐 잘 봐요. 지금도 누릅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라고 시정 명령을 딱 하고 한마디 합니다. 너 이때까지 시정을 안 하면 이때까지 시정을 하면 이만한 금액을 언제까지 시정할 때까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과한다. 그러면 자 얘가 무허가 금을 졌는데 얼마를 지었냐? 1000제곱미터. 몇 평짜리? 300평. 뭐 별로 큰 것도 아니야. 300평 지었는데 이 건물의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러면 얘한테 이행강제 얼마 부과하냐? 그러면 무허가죠, 무허가. 무허가를 하면 시가 표준액이 100분의 50을 때린다고. 50을 때리면 제곱미터 얼마 된다고? 5만원 된다고.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겠다? 너는 1000제곱미터. 그럼 이게 얼마가 돼? 이게 금액이 이만큼 늘어난다고. 이만큼. 이거를 1년에 몇 번 부과한다고? 2번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된다고? 이만큼 된다. 이만큼. 자, 이만한 금액을 매년 내라 그러면 숨 쉴 수 있어요? 어쩐다고? 경제적으로. 어쩐다고? 심리적으로. 뭐를 가해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예요.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왜 설명해 주냐 그러면 우리가 9시까지에서 중개하게 되면 9시까지는 아마 건물이 10개 있다 그러면 두세 개는 전부 다 건축물 대장 띄면 위반 건축물 이거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찍혀 있어요. 어제 혹시 인터넷 뉴스 본 사람 있습니까? 어제 컴퓨터 본 사람 있습니까? 봤어요? 혹시 무슨 기사 떴어요? 생각나는 거 본 것 중에서 아무 기사나. 예? 요즘 인터넷 아예 안 열어봅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실력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되는 거 같고. 뉴스다, 뭐 하냐고, 그러면. 어제 인터넷 뉴스에 뭐가 떴냐, 그러면. 저기 뭡니까, 그게 아산인가? 50대 되는 남자가 칼을 품고 가가지고, 건축가 공무원한테, 누구야? 걔 이름 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누군가 그 건물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불법 건물이라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누군가 배 아팠던 모양이지. 찌른 거예요. 찌르니까 거기서 시정조치 나왔지.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열받으니까 칼을 두고 가가지고 공무원에게 담당이 누구냐? 이 공무원인데 임산부 누구야? 그 이름 대라 그러니까는 여보세요. 민호에는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칼을 갖다 들어댄 거 이러고. 그러니까 임산부 충격 먹어봤지. 그러니까 뉴스 떴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반 건물을 요즘은 건축물 대장에 다 찍혀 나온다 이런 게 중개하게 되면 우리가 9시까지 하면 특히 원룸 봐요. 원룸 이렇게 자 1층, 2층, 3층 원룸 이거 방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방 들였어요. 방 들어가지고 보통 30에서 50만 원 돈 받는다고. 옆집에서 배가 아프면 찔러요. 저 꼭대기층 방 쓰고 있다고 지금. 찌르면 어찌해야 돼요? 시정민은 나가야지. 그럼 철거 어찌하지? 원상복귀해야지. 그럼 이런 데다 이제 이방금을 딱 찍혀 나온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자 이행강제 얼마 내세요? 만약에 70만 원 내세요? 그럼 건축주가 재수없게 누가 찔렀네 해가 70만 원 낸다고. 이전 먹을 만 하니까 작년 가을에 분명히 낸 것 같은데 이전 먹을 만큼 봄에 또 70만 원 내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안 냈나? 영수증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찾아봐도 영수증 안 보여. 안 냈나? 그러고 또 70만 원 냈어요. 가을 되니까 또 나온 게 70만 원. 이거 분명히 냈는데 분명히 냈는데 이때쯤 되면 그거 들고 어디로 온다고? 중개사무소로 온다고. 김 소장 이거 내가 분명히 냈는데 또 날라왔는데 왜 이거 또 날라오지? 우리나라는 하여튼 돈만 내라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다 벌금이라고 벌금. 벌금 아까준다고 한 번밖에 부과 못 한다고. 이거는 벌금이 아니라고. 뭡니까? 딱 읽어주면서 뭡니까? 이행강제금. 그럼 안 되놓고 이제 설명해야 돼요.
사장님 있잖아요.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으세요 해가지고 70만 원 내라고 나왔는데, 자, 이행강제금은 이러이런 제도입니다. 이제 위반됐죠? 시정하러 나왔죠? 시정을 안 했죠? 그럼 이행강제 부과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부과합니까? 하면 시정할 때까지 끝까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끝까지 부과. 팔고 만약에 갑이 이걸 팔고 을한테 팔고 가버렸다. 누가 부과해요? 을이. 을은 이걸 끝까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건축주 겁주지 말고 뭐를 설명해야 돼요? 얼마 나왔습니까? 70만 원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한 번에 70만 원 나왔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40만 원.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12번. 그럼 얼마 받아요? 480만 원. 70만 원 해가지고 몇 번 나왔어요? 2번. 140만 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480 받고 140 빼면 얼마 남아요? 그러면 340 남으니까 그냥 시정 않고 340 버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시정하고 340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나는 버는 게 낫겠다. 그럼 뭐라고? 그럼 계속 가세요. 그냥 할 필요 없다고. 근데 얘가 1년에 얼마 나왔다고? 700만 원 나왔다. 700만 원. 그럼 얼마 손해 본다고? 220 손해 본다고. 어떤 게 좋아요? 시정하는 게. 이렇게 해서 설명해야 되는 설명. 이행강제금 설명회 때 한 애가 교수님 우리 아빠는 1년에 2억 낸답니다. 2억. 인천에 있는 애가. 진짜 이거 1년에 2억 낸답니다. 근데 시정 안 한대? 안 한답니다. 아빠는. 왜? 1년에 7억 번답니다. 7억. 7억 벌고 2억 내면 시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제가 야 너네 아빠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 얘기가 바다 이야기. 뭐라고요? 바다 이야기. 거기에서 7억 번대요. 1년에 2억 낸대요. 그 2억 낸대요 그냥. 그래도 5억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뭐다라는 거 알고 그에 대한 설명해야 돼요. 설명. 거기까지가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끝. 그 다음 주택법인데 그래서 식사하고 합시다.